안녕하십니까. 1팀 발표자 김용찬입니다. 저희 시연자와 함께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팀 발표자 김용찬, 시연자 이다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 혼자서 택시 타기 불안하시죠? 이제는 세이프티하게 세이프티를 이용해 봅시다.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추진 배경입니다. 승객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 201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62.1%가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걱정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택시기사 2명이 만취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님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는 2011년에서 2019년 총 9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27,625건으로 경찰청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직 검사도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결론은 택시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조사입니다. 저희는 카카오택시, TM택시, 반반택시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실시간 예약 기능은 모두 가능, 안심기간은 카카오택시가 부분적으로 가능, 어플 이용 중 실시간 이용자 위치 확인은 카카오택시는 가능, QR코드 사용 여부는 모두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이프티는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어플에 비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요조사입니다. 티맵택시가 있는 티맵모빌리티, 카카오택시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2019년 총 매출액은 2,106억 원, 2020년은 2,820억 원으로 꽤 큰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추진 내용입니다.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그리고 예약 고객과 QR 고객 두 가지 고객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고객 모두 공통적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예약 고객은 호출하기, 배차 완료 후에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QR 고객은 따로 예약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길을 가다가 직접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주행 후에 목적지 도착, 결제 완료 순으로 흐름이 진행됩니다. 네,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흐름도입니다. 로그인 후에 배차 받기, 배차가 되고 나면 운행 시작을 하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 도착하고 나면 결제가 진행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다시 배차 받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는 SMS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승하차 시, 목적지 도착 시, 그리고 집에 도착 시 지정된 번호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각 때마다 URL을 전송해 줌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승객의 사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팀의 추천 경로와 자신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약 기능이 없더라도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어플의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입니다.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티맵 어플리케이션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버튼을 통해서 112로 바로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부분들은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준비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URL을 통한 웹사이트 화면이 되겠고, 두 번째로 보이시는 화면이 승객용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는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오른쪽은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우선 기사님을 먼저 출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지금 출근하신 상태에서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내 정보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정보 안에 보시면은 우리 집 등록하기라는 곳에서 나의 집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심문자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체크박스로 확인할 수 있고 번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수단에서는 내가 결제할 카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예약 기능과 QR 기능이 있는데 예약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출하기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예약이 진행됩니다. 목적지 검색을 지도를 통해서 직접 자신의 목적지를 설정해서 마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취소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 검색에 직접 자신이 갈 목적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목적지를 강남구청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가 나오게 되고 호출하겠냐는 모달이 뜨게 됩니다. 네, 호출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밑에는 예상 요금을 나타내 줌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차 요청을 보내게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사님과의 콜이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기사님을 찾고 있고 기사님 어플리케이션에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예상 운임료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락을 하게 되면은 택시 기사님의 위치와 승객의 위치가 승객용 어플리케이션, 기사님 어플리케이션에 동시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기사님과 승객이 만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은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팀의 어플리케이션이 켜지게 되고 플로팅 버튼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 화면에서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시면은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문자가 오게 되고 URL 정보가 가게 됩니다. URL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RL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저희가 현재 공간정보 아카데미에 있으니까 공간정보 아카데미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승객용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도움 요청 버튼으로 누름으로써 바로 112로 바로 문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승객을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객이 항상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있지는 않겠죠? 어플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움직이는 거 먼저 보여주시고 내려주세요. 네, 지금 지점 2번째로 가고 지점 3번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점 3번째까지 도착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님이 항상 제대로 가면은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길로 새거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지는 지역까지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거리를 1km로 잡고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1km 밖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km 밖에 하게 되면은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푸시 알림으로 1km 이상 벗어났다는 게 뜨게 되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URL 화면에서도 현재 승객의 실시간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금과 같이 1km 이상 벗어났을 때는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승객이 바로 도움 요청 플러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움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토스트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로 지정된 번호 사용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위치가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URL을 한 번 더 제공해 줌으로써 현재 승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푸시 알림을 눌러서 어플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푸시 알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어플이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만약에 승객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았지만 목적지 전에서 하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사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현재 그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핸드폰이 지금 저희 공간정보 아카데미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목적지 전에서 내렸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기사님께서 운행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원래 목적지에 이렇게 하차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핸드폰이 아카데미에 있어서 이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문자 메시지 화면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기사님에 의해 택시가 하차 처리되었다는 푸시 알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만약에 도착하게 된다면 목적지 저희가 아까 강남구청역으로 목적지를 잡아놓았죠. 도착하게 되면은 어플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가장 오른쪽에 지정된 번호 사용자에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집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항상 집으로 목적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 주변에서 목적지를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집 주변의 목적지를 잡고 집까지 갔다는 가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도착했다고 하면은 지정된 번호 사용자에게 집에 도착하였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네요. 네, 그 다음에는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탄 것이 가장 상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다음 타 어플과의 다른 점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어플은 가장 간단하게 방금처럼 화면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 저희는 출발지와 목적지 그 다음에 기사님의 정보가 뜨게 되고 가장 하단에는
실제로 내가 추천 경로를 받았던 것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 실제로 승객이 이동했던 경로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를 볼 수 있음으로써 전날에 내가 택시를 타고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시 들고 가기를 누르고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최신에 탄 것이 가장 상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똑같이 출발지와 목적지, 그다음 고객의 정보가 있는데 고객의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보안 처리해 놓았습니다. 또 가장 하단에는 똑같이 파란색으로 팀의 추천 경로를 보여주고 빨간색으로 실제 이동했던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약 기능과 QR코드 기능이 있는데 예약 기능을 보여드렸고 이제는 QR코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QR코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다른 핸드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승객용 어플을 다시 켜고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미 넣어 놓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QR코드 이용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르게 되면 현재 위치가 뜨게 되고 목적지를 직접 지도에서 마커를 찍어서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기능과 동일한 부분이죠. 네, 똑같이 마커를 찍음으로써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고 목적지 검색에서 직접 목적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강남구청역을 똑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청역을 잡고 목적 설정을 누르게 되고 선택 완료를 누르면 바로 QR코드를 찍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 QR코드가 택시 회사에서 분배를 해서 기사님이 택시 안에 붙여놓는다는 상황을 주었고 택시 안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승객은 택시를 타서 QR코드만 찍으면 지금 이와 같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은 후에는 예약 기능과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후의 기능들은 예약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PPT를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PPT를 다시 넘어가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세이프티의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세이프티를 이용하면 택시 관련 범죄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이프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범죄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이프티를 이용하는 승객과 보호자는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세이프티는 더욱 자세한 사용자의 유스케이스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예상 목적지 목록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제 API를 사용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번째로 세이프티의 UI 및 UX를 보완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팀장 이다빈을 포함하여 팀원 김용찬, 김진훈, 민준영, 장영광, 한유경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학과 이름 밑에 각자의 담당 업무를 적어 놓았고 가장 하단에는 간단하게 소감문을 적어 놓았으니 Q&A 시간 동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웨이버스 김진현 이사님 오셨는데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세이프티 해가지고 실시간 위치를 알려서 공유한다는 컨셉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질문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했다는 거에 좀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1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김용찬 교육생 및 1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